자, 2022년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6시에 끝나가지고 강의가 신림동에 지금 넘어와가지고 지금 문제도 다 못 봤어요. 자, 일단 그래도 강의를 일단 시작하면서 총평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제를 끝까지 못 봤어요, 지금 강의 끝나고 제가 신림동에 넘어오는 바람에.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1번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는 건축, 이 사건은 딱 기책사유가 있다. 자, 있다. 이건 뭐 기출에 많죠. 이거는 뭐 바로 키워드 보고 때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적 견해 표명을 했죠. 사실 법률 상태가 변경됐다라면 공적 효력을 잃게 된다. 실효되죠. 실효됩니다. 이런 경우. 오래간만에 이게 나왔네. 부진소급표다. 그죠? 학기 중 사건이죠. 학기 중 사건. 부진소급표니까 허용될 수 있죠? 이건 쉽죠. 병부청 담당관 공무원 공적 견해 표명이 해당하지 않죠?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난이도 이제 하나씩 쓰면서 하겠습니다. 난이도 1번. 1번은 하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틀릴 가능성은 글쎄,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많지 않다고 봐야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저 큰일 날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맞췄을 것 같고. 자, 2번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에서 취소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아니죠? 쟁송 취소는 소급표죠. 그래서 허가 취소죠. 법원이 쟁송 취소. 취소를 취소하죠. 그러면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허가 취소로 과거로 가서 취소를 없애버리죠. 이 사이에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기출에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 이게 뭐 어렵진 않죠. 이거 일단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난이도 이것도 하로 봐야겠네. 2번 문제도 하. 자,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씩 찾아보죠. 정답이 너무 쉬운 정답이죠. 일단 1, 2번은 쉽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령 미달 격격사유가 다른 사람의 교본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은 위함으로 격격사유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공정력 있죠? 그래서 형사법원이 이것에 면허 취소가 안 되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 무죄. 무면허 운전죄 무죄죠? 그렇지만 위법성 확인은 되죠. 위법성 확인은 되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적법률을 심사해서 위법성 확인하고 무죄, 이것도 무죄 때릴 수 있죠. 무죄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처분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포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겠죠?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조세 부가처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단계 행정 행위죠. 다단계 행정이.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행위나 지배제 행위에서 우선 협상자 지정 행위 많이 한 고소행위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렇진 않죠. 이게 지배제 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자가 틀렸네. 만자가 틀렸습니다. 만자가 틀렸다. 두 번째, 자, 난이도를 한번 읽어본다면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사건에서 그렇죠? 건설 허가 처분만이 행정승인 대상이 된다. 소익이 없죠? 그래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거는 기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2번 선지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건설 허가 처분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기출이 많죠. 그래서 일단 2번 선지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과징금 부가처분이 한 다음에 다시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함으로 선행처분 치르건 소는 부적부하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하는데 저 감면처분 사건과 관련돼서 자, 과징금 처분, 감면처분이 되면은 이거로 사실은 흡수돼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어지죠. 이익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와 헷갈리는 게 뭐예요? 과징금 감액 경정이죠. 감액 경정은 취소되고 남은 당초 처분만 대상이 되죠. 이건 안 되고 취소가 남은 당초의 과징금 처분만 대상이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그 다음에 감면 신청 기각 처분.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은 둘 다 되죠. 어?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건 둘 다 돼. 과징금 처분되고 감면 신청 기각 처분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초 처분만, 감액하고 나면 당초 처분. 이거는 과징금 처분이 있은 다음에 감면 처분이 나오면 이쪽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고 이걸 다퉈야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감면 신청 기각 처분하면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징 관련돼서 세 가지 케이스를 구별을 잘 해놨으면 이걸 맞췄을 테고, 아니면 또 헷갈릴 수도 있었지. 왜냐면 잘못하면 이거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로 당초 처분이 되나? 후행 처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선행 처분은 다툴 수 있고 후행 처분은 다툴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거꾸로 이거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잘못하면 3번 찍는 수험생들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건 많이 나오죠. 내인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기출에 많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아마 1, 3번 중에 고민을 좀 하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난이도가 이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다음 시험을 준비를 위해서 기억하시면. 이거는 뭐 하 정도는 아니고 중하? 뭐 중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 3번은 중하. 난이도가 중하 정도 수준이 아닐까. 3번은 지금 난이도는 중하 어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불가정에 발생한 보충의 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니란 공익 근무 소집 요원천의 승계 등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하자 승계 안 된다는 판례죠.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명의 하자, 개고처분, 하자 승계 안 되죠.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당연무효인 경우는 인가처분은 무효된다. 그렇죠?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은 당연 승계되는 겁니다. 하자가 선행처분이 무효라면 후행처분의 승계가 되죠. 그것은 하자 승계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렇고, 네 번째,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하자 승계 인정이 안 되죠.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하자 승계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하자 승계에서 어려운 판례는 아니죠. 사실은 어려운 판례는 아닐 테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하 난이도 아니면 중하 하긴 좀 어렵진 않습니다. 하 난이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4번도. 그다음에 5번 케이스가 나왔네.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5번이죠. 그렇죠? 자, 1번 공개 청구한 경우 개별적 구체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 공개 취소를 다툴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권은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 공개 취소를 다툴 수가 있다. 그래서 황당기가 예를 들면 이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예를 들면 이재명, 윤석열 뭐 세금, 체납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정보를 청구했어. 했을 때 이때 거부당했다. 이때 뭐 내가 이재명 씨 채권자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뭐 이재명 씨라든지 윤석열 씨한테 뭐 돈 빌려준 적 없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없어. 이 사람들과 관계없는데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개별적 구체이익이 내가 없죠. 내가 무슨 채권자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다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는 구체적 이익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별도의 구체이익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현재 판례도 많이 관계되죠. 이해관계 유무 관계없이 다툴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툴 수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일반 국민으로서 소를 제기하게 된다. 일반 국민으로서. 그래서 알 권리 충족이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책 의사를 표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직접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걸 요구는 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괜찮네.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로 요구하죠. 거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성을 제기해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부했을 때 항고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고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빈국의 사유에 해당할 때 구조 1항의 단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서 부분 이거는 혼합 정보네. 그래서 1페이지는 비공개 정보, 2페이지는 공개할 정보예요. 비공개, 공개할 정보, 공개도 되는 정보. 다 이걸 거부했어요. 이걸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한다? 분리 가능하면 이거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할 정보에 대한 거부만 취소한다. 부분 취소죠. 그래서 분리 공개해야 되고 둘 다 거부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만 부분 취소한다. 부분 취소죠.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가 이제 있다.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자, 정보기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기록에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재판 소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재판의 결과, 공정한 심리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비공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판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4번은 이제 기출이 있었고, 이거는 뭐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죠? 약간 그러네. 한 중상, 중한 아니고 중상, 약간 난이도가 있다. 중상, 중, 아니 뭐 상은 아닐 것 같고 하도 아니고 한 중중, 중하 뭐 이 정도예요. 나름이라고 하지. 나름 문제 뭐죠? 난이도가 없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렵다 이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출에 이미 있었고 4번은 이것도 많이 다루고, 근데 이제 1, 2번에서 경합을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수험생들이 만약에 헷갈렸다면 이걸 몰랐으면 이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중 이상은 되지 않을까. 중상 이 정도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문제는 괜찮다. 이 문제는 좀 수험학적으로도 괜찮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은 6번, 자,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의 발생 위법 상태를 원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범상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소익이 없어서 각하하는 게 원칙이다겠죠. 자,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A 판례 같은 건 좀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도시개발 사업 관련돼서 도시계획 사업 계획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경우 소익이 있었다는 판례가 있었죠.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판례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맞죠? 원칙적으로는 소익이 없어 각하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가 만료되어 취소, 그렇죠? 취소로 소를 제기할 수 없을지라도 해임처분으로부터 임기 만료 기간에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취소할 법률이 있으므로 수업원은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임기가 만료됐다 이겠죠? 임기가 만료됐다 또는 정년이 끝났다, 정년이 됐다라는 거죠. 임기라든지 정년이 끝났다. 이때 해임됐다. 그러면 취소를 구할 일이 이때 있느냐? 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공무원직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죠. 공무원직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다라고 봤죠. 옛날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게 소익이 없다는 판례도 있었죠. 그런데 취소일 때는 소익이 있었다고 옛날부터 해왔었죠. 해왔었다. 3번은 나올 만한 판례가 있죠.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가 출제가 됐네. 이행강제금 일반적으로 뭐죠? 항고소송이죠. 이행강제금 일반적으로 뭐다? 항고소송이다. 다만 농지법만 내야죠. 농지법만 비송사건 절차법이죠. 농지법만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항고소송이 아니죠. 항고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 항고소송 안 돼.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 안 내줬다는 거죠. 항고소송으로 가세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관할권의 변경이 생기는지, 그러면 행정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법의 비송한 절차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관할권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이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X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 19조 단서에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은 내용적 하자뿐만 아니라 형적 하자 등을 다 포함한다. 그렇죠. 포함한다. 이거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왜냐하면 중요한 판례에서 원체예요. 원체 중요한 판례였고, 뭐 대부분 저거는 보고 가셨을 가능성이 이게 큽니다. 이게
크죠? 이게 그죠?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중요한 판례다 보니까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그렇다라면 중앙. 이건 사람 복골복이겠네. 이거는 이 판례를 안 보고 들어와서 어떻게 맞춰 5번 주지. 근데 이 판례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쉬운 거고. 기본서에는 다 있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 기본서도 내 기본서도 있고 당연히 유학생이나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아마 다른 선생님 책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재를 봐도 이건 있었으니까 그런 전자에서는 어렵지 않다. 전제를 너무 많이 깔았나요? 아니 그런 전제에서 다른 선생님 기준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거는 뭐죠? 중하, 하, 중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6번은 중하 레벨로 보는 것이 일단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쉽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자, 7번. 군인 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에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당사소 안 되지. 여기 안 되지. 항고소로 가야 돼. 항고소. 그래서 이건 항상 이제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 퇴직할 때 이제 아직 그 퇴직금이 결정이 안 됐을 때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퇴직금 결정에 대해서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로 가야 돼. 당사소 안 돼요. 항고소로 간다. 알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결정됐죠? 그 후에 어떤 표현이죠? 예를 들면 감액, 미지급 결정 이런 단어 나온다면 감액 결정, 뭐 미지급 결정, 뭐 또 뭐 이런 얘기 나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손이. 이거는 이미 이거로 권리가 이미 발생한 거지. 퇴직금 결정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거야. 법률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맞죠. 이거는 당사소송이야. 항고소송 아니고 이건 당사소송이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 물어보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냐 이런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느냐 이걸 물어보느냐. 그럼 이런 면에서는 키워드가 좀 중요하죠. 이렇게 퇴직할 시점인지 이거는 이렇게 돼요. 감액, 미지급, 뭐죠? 이런 표현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당사소송으로 간다 알겠지. 그래서 급여 지급을 청구해서 거부된 경우 이런 것들은 바로는 안 된다. 그렇죠? 바로는 항소송이 아니라 항고소로 간다. 이건 공법상은 뭐다. 그렇죠? 공법관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건 중요한 판례네. 그죠? 사무원이 취소를 제기할 원고적기를 가지느냐. 그렇지. 사무원 체고할 때 지방 법무사의 승인이 안 됐죠. 그 사건에서 거부당했을 때 사무원이 거부에 대해서 승인 거부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기를 갖느냐, 법률상 이익을 가지느냐. 이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예, 이거 중요하다. 그 뒷내용이 오히려 뒷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라.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저건 앞으로도 또 출제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그 다음에 방제 비용 사건이네. 그래서 유익비 상환을 국가에게 민사소송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죠? 사무관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교재에도 있습니다.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든 부당이득은 다 뭐다? 부당이득 뭐 부가치세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 민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법상 권리다. 사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환매나면 무조건 민사소송 때리세요. 옛날에 이게 환매대금 증액 청구소송이 당사소송이었거든요. 옛날 국법에 따르면 근데 국법의 근거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게 환매권 나면 민사소송으로 찍으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기출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기출이 어렵지 않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 기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재 기본세는 있을 거예요 다. 제 기본세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판례니까 조심하시고. 이건 뭐 옛날부터 단골이가 사실은. 네? 단골이 그렇죠. 다만 이게 이거랑 아까 구별을 못하면 이게 어렵게 돼버리지 이게. 때문에 이게 뭐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이것도 중하 이 정도 레벨의 문제로 보입니다. 중하 문제로 보인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양벌과 관련된 내용이네. 양벌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동시에 위반행위 이익 귀속죄인 영업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그렇죠?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바생이 처벌이 안 되더라도 알바생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사장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알바생한테 야, 저기 미성년자 술 팔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라고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업원 잡았더니 이게 보니까 뭐 알바생이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애들 뭐 처벌해. 그래서 뭐 불기소하든 기소 중지하든 기소 유예하든 하여간 뭐 기소유예로 뭐죠?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종업원은 처벌이 안 돼. 근데 영업주가 약간 악질이지. 미성년자 술 팔라고 자꾸 직원들한테 강요하고 이랬으니까 그럼 영업주만 처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야, 아름답다.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응? 아마 이게 수험생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3번 선지를 이해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헌법 시간에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나와버렸네. 어제도 설명 같은데 이거 내가 헌법 국민주권 할 때 설명을 열심히 해줬어요. 어제 제가 모의고사 강의했거든. 모의고사 할 때 이게 대표와 대리인의 차이가 뭐냐 이래가지고 막 열받아 설명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이씨 좋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기 양벌견 법인의 처분 어디까지나 형벌 아니지. 그죠? 양벌견 형사처벌이에요. 이게 양벌이 어디서 배워요? 이게 행정 형벌에서 배우잖아. 그렇죠? 양벌견 어디서 배워요? 행정 형벌. 행정적 제적 처벌 형벌에서 형벌이죠. 형벌이다. 형벌에 해당합니다. 형벌에 해당한다. 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형벌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자, 3번은 이게 대부분 여러분이 강의 때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자, 헌법에서도 이제 그렇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자.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 그래서 이제 대리인과 차이점 뭐냐, 그죠? 이게 루소 같은 사람은, 이 대통령이나 이쪽을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대표자를 부정하죠. 대통령, 국회에 대해서 대리인이다, 대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루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 대리는요 명령 기속 시킨 대로 해야 돼. 얘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명령 기속이에요. 명령 받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돼. 대리인은. 그래서 대리는 한테 뭐라 할 게 없어. 왜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예를 들면 대리기사 있잖아. 대리기사. 제가 그래서 황남기가 지금 야, 대리기사 오셨어요. 저 술 한잔 더하게 저기 서울대 입구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대리기사 그런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가셔서 술 드시면 지금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댁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대리기사 해요? 안 하지. 대리기사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술 마시러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서 술 마시고 싶은데 안 된대. 건강을 위해서 댁에 가시래. 이게 대리기사 할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대리기사는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시킨 명령 기속. 안 되면 소환.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대리기사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대리기사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이게 대리인이죠. 이게 대리인. 근데 대표자는 펀드랑 비슷해요. 펀드 매니저. 황남기가 예를 들면 펀드에 100만 원 가입했어. 주식펀드에. 그럼 이거 이제 펀드 회사에서 펀드 관리하는 쪽에서 이걸 삼성전자 주식을 살 거냐, 뭐죠? 애플 거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아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쪽에 맡긴 거야. 대표자의 자유무기속임에 맡기는 거예요. 왜? 이때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없다 이거죠. 대한민국 문외하다. 내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문외하다. 대한민국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를 가질 수 없어요. 의사를 가질 수 없다. 어떤 독립적 의사를 가질 수 없을 때는 이게 대표자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독립적 의사를 가질 수 있으면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인 주권자인 국민을 이쪽에서는 누소는 뭐예요?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유권자의 총체라고 표현한 거. 여기는 국민을 뭐라 봐요? 국민을 이념적 국민, 추상적 국민 이렇게 해서 존재하지 않는 국민으로 본단 말이죠. 어떤 의사를 가질 수 없는 국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의사를 못 가지면 이쪽에 의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표자 의사가 대한민국 의사로 어떻게 한다? 바로 의제가 돼요. 바로 의제가 됩니다. 이쪽의 의사가 대한민국 의사로 바로 의제가 돼. 왜? 대한민국 생각이 없다니까. 근데 이건 내가 생각이 있지. 대리기사한테 서울대 입구로 갑시다.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 서울대 입구로 가야지. 저는 아닙니다. 저 댁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
나는 생각이 있지, 그렇죠? 의사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대표자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 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죠? 직접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 대표자는 처벌당하면 항상 얘도 처벌해요. 양벌 규정에서 100%. 그래서 헌법 사실은 이게 헌법 문제지 사실은. 왜냐하면 헌법에서 판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법에서는 잘 설명 안 드리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장,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다. 직원이 법을 위반했다. 이랬을 때 직원 법 위반으로 고용주를 처벌할 때 100% 처벌하면 뭐예요? 이게 얘를 처벌당하면 너도 처벌 무조건 하겠다. 이것은 책임주 원칙 위반돼. 책임주 위반되죠? 책임주의 위반이야. 근데 50%만 처벌하겠다. 이게 책임주 위반 아니에요. 저기까지 설명해 주네. 맞아. 행정법 할 때도 위반이 아니다. 근데 대표자일 때는 달라요. 대표자일 때는 대표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을 처벌하겠다. 100% 무조건 이거는 책임주 위반이 아니에요. 판례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건 법인도 상관없어요.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고용주라든지 법인을 처벌할 때 100% 처벌하는 것은 책임지 원칙에 위반돼요. 왜? 이쪽이 직원한테 법 위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자도 술 팔지 말라고 내내 교육시켰어. 오늘 아침에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도 무조건 처벌해. 그럼 억울하지. 고용주랑 법인에서 억울하지. 절대 미성년한테 술 팔지 마세요. 근데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행위 결과가 아닌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서 책임지 위반이지. 근데 50%라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다겠죠. 술 팔아라 미성년자한테. 그럼 처벌해야지. 술 팔지 마세요라고 이제 교육시켰는데 술 팔았어. 그러면 처벌하지 말아야지. 면책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은 무조건 양벌균형 처벌하는 것은 책임지 위반이 아닙니다. 왜? 법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법인의 의사는 누구의 의사다? 결국 대표자의 의사인 거예요. 삼성전자 대표자의 의사랑 삼성전자 의사는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문외아야. 뇌가 없어. 삼성전자가 무슨 생각 갖고 살아요? 아무 생각 없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대표자가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처벌하는 건 합헌이에요. 대리인과 달라요. 대리인의 경우는 다르지만 대표자의 경우는 항상 법인의 행위로 보는 거야. 법인 대표의 복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인의 책임으로 항상 묻는 것은 법인 자신의 복귀 위반 행위는 평가되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재 판례 문구예요. 그래서 헌법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쉬운데 헌법 공부를 안 한 수험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3번을 걸릴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좋아. 오케이.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이렇게 하다가 좀 헛다리 싶은 분도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또 끝난 다음에 진지해도 그래. 그죠? 그 사람 우울한 판에 너무 진지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헛다리 짚을 수도 있었어. 이거. 그래서 이게 난이도 중합시다. 이거는 중상 좋아. 중상 정도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이제 약간 센스 있으면 쉬웠을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보리고 우리 행정형벌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목차를 가끔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수험생들 제발 목차 좀 보세요. 내가 맨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목차를 안 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벌이 행정형벌에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야. 이거 4번 찍어. 근데 목차를 안 본 분들은 이거 어디서 다뤄주나? 이걸 몰라 일단. 그래 버리면 이거 4번을 못 찍어. 그러면 3번, 4번 중에 확률이 50으로 떨어져 버려요. 1, 2번은 찍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요. 제 개인적 느낌상. 왜? 기출에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 유사 표현이 별로 없었어요. 3번 유사 표현이 그렇게 기출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게 나올 수도 이제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헌법 배운 사람은 좀 낫지 이게. 제가 헌법 시간에 강의 설명했던 내용들 이런 생각하면 좀 나은데 행정법에서는 좀 이게 어려웠었다. 어려웠었다, 그렇지.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이런 쪽에서는 형사법 이런 데 오히려 출제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헌법이나 행정법보다는 그쪽에서 좀 출제됐던 표현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수험생들한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하나 아니다. 이거는 중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자, 9번 과징금.
그죠?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 꽤 나왔네. 규정 판례. 이런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새로운 판례도 기억하시고 영업정지에 가람하여 버리는 변형된 과정 부가여부는 통상 행정 그렇죠. 법에 근거 있다라면. 요새는 이제 법에 근거 없어서는 이제 변형된 과정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 나왔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법에 따로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돼 있다라면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그렇다라면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재량이라는 건 법에 있을 때 근거 있을 때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판례는 뭐냐면 그 변형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야. 영업정지만 있는 거야 법에. 영업정지는 법에 있는데 만약에 과징금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없었어요. 그 사건에서는. 그러면 이게 재량이 아니야. 없어. 근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법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때 둘 중에 뭘 때릴 것이냐. 영업정지를 때릴 거냐. 과징금을 때릴 것이냐가 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었을 때 이것도 과징금을 때리는 게 재량이냐. 아니 과징금 법에 근거가 돼야 되지. 법률 유보 원칙인데. 그래서 이런 건 재량이 아니야. 만약에 이런 특수 케이스가 나온다라면요. 이중처벌은 아니고 있죠.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건 없다. 실명법이게 나왔네. 부가 여부는 기속, 부가 금액은 재량. 부당 실명법은 부가 여부는 기속, 부가 금액은 재량. 그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부가 여부도 재량, 부가 금액도 재량. 그죠? 그래서 실명법. 이거는 난이도 어렵지 않은데 이건 기출이 있어요. 기출에 이건 하다 하 난이도 하. 정답 기준을 쉽게 찾아. 이거 찾아야 돼. 이거 못 찾으면 안 돼. 저거. 10번을 보시면 손해배상 국가배상청 소멸시 기한이 지났으나 소멸시 완성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약간 내용 판례적으로는 어려운데 기출이 있었어요. 분명히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이 있으면 신고로 봐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출이 있었어 이거. 그럼 이것도 사실은 하 난이도다. 기출이 있었어요 여기에. 기출에 뭐 너 처음 본 것 같은데 공부 안 하신 분이야. 그러면 안 돼. 이거 기출이 있었어요. 기출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출에 있었어 이거. 그래서 이게 2조 2항을 헷갈리면 안 돼. 제가 강의 때도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국가는 2조 2항은 국가가 배상을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이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경과실 때는 할 수 없고 이거잖아요. 이게 법에. 근데 여기다 삑사리 판례? 내 농담을 해요. 삑사리 판례라고 그래. 고의 중과실이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국가 배상했을 때. 근데 이건 아니다. 삑사리다. 왜? 이런 경우. 기간이 지나서 국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할 때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은폐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수가 이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삑사리 판례지. 삑사리 판례다. 라는 거지. 이거는 많이 있지. 그죠? 확립되기 전이죠. 후인지 잘 보시고. 전에는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다. 후에는 과실이 확립된 판례가 있은 다음에 확립됐다. 그죠? 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푸는 거죠.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과실이 없다. 어느 하나의 견해를 채택했을 때 확립된 판례가 나왔는데도 그랬다라면 과실이 있다라는 거죠. 확립된 해석이 없었을 때죠. 없었을 때네. 전에니까 그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익보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사익보성. 그래서 내부 질서 유지만 있다라면 개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개개인의 이익이 없다라면 사익보성이 없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라든지 공익이라든지 전체 국민의 공익이라든지 이런 단어 없어. 뭐 있어? 개개인의 이익 있어. 뭐가? 손해배상 책임 있어. 이런 단어 보고 떼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네 이거. 맨날 나오는 거. 맨날 나오는 거죠. 시에서 하더라도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출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기출 기준을 하지. 기출 기준. 뭐 내용 기준은 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 기출에 너무 정확한 답이 있어 그냥. 기출이 있는 걸 가지고 상이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기출에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기출에도 있었으니까 저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매매결 해제했다. 그죠? 승낙서류가 이래서 그죠? 자
사용 권리를 상실한 경우는 A상에 이거 특수 케이스네.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나왔다. 우리 입장에서 화이팅인데 이거 이런 걸 여러 수험생님 좀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철회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철회 신청권, 직권 취소 신청권 이런 거 신청권 없죠? 없다. 일반적으로 이게 있는 거야. 삑사리 판례야. 이게 그렇죠? 삑사리. 제가 기본권 할 때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철회 신청 이거지. 예? 이거 좋다. 그죠? 철회 신청할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이 사건이 이거는 이게 황랑기 땅인데 김철수가 이거 토지 사용 승낙을 나한테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허가를 해줬지? 허가를 했지? 근데 이 자식이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이게 이 토지 사용권을 상실해. 이게 이 자식 잘못, 규칙사유가 내 잘못이 아니 김철수 잘못으로 사용권이 상실돼. 이랬는데 건축허가는 남아있다. 건축하겠다는 거야. 아니 내 땅인데 네가 왜 내 땅에 건축을 하느냐? 아니 건축허가 있다고 이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행정팀 가서 허가를 그러면 철회해 주세요. 응? 얘가 나한테 원래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씩도 안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내 땅 사용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건축하겠다는데 이거 허가 철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부는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함정 빠지겠다. 보통은 철회 신청권이 없걸라. 근데 이게 철회 신청권이 있는 판례죠. 기본세 다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책에도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 수험생들이 잘못했다가는 좀 헤맬 수도 있지 않았을까 1번을. 두 번째 볼까요? 다 보고. 대물적 성질, 그쵸? 허가할 때 건축주 토지소유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그죠. 그래서 대물적이기 때문에 물만 보는 거지 사람을 기본적으로 보지는 않죠, 그죠? 형적 심사만 한다. 뭐 토지 소유자면 되는 거고 허가가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 그것만 본다.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 없었으면 건축. 이거는 그렇게 쉬운데? 법적 근거 없었으므로 법적 근거 없었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나 직권 취소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죠?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죠.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없어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형량해라 이 말인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게 좀 애매하네. 3번 정답은 쉬운데 1번은 좀 어렵네. 그죠? 그래서 1, 3번 중에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수험생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아마 1, 3번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라고 보기 좀 그렇다. 이건 중 난이도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죠? 케이스기도 하고 또 그렇죠? 약간 좀 1번이 좀 기출에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 자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용지 부담금. 우와 대박이다. 좋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헌법인데? 이거 헌법인데 헌법. 이게 참 헌법이다 이거는. 분담금을 납부했고 분담금 부과세 불가정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런 헌법 문제 사실. 이거는 이제 순수 9급은 어려웠어요. 순수 9급 수험생은 딱 봐도 뒤에 해설 안 해도 뻔하다 이거. 근데 7급 수험생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7급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충분히. 근데 이제 9급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난이도가 좀 그러네. 이거는 불가정이 발생한 상태죠. 그러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부담금 처분, 부가처분이 있었어요. 부가처분이 있었고 그러면 91년이 지났다는 거죠. 90일 또는 1년이 지났어. 경과됐어. 그래서 A에 대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어.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그러면 소급표가 안 미치지. 여기까지 알지 않을까요? 대부분 소급표가 안 미쳐. 무효는 돼야 안 돼요? 무효가 안 되지. 취소는 돼야 안 돼요? 취소는 안 되지. 왜? 이거니까 불가능 발생이니까 쟁송 취소가 안 되지. 소급표가 없으니까 무효도 안 되고 쟁송 취소도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무효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지?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지? 그러면 그렇지.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지.
무효도 아니지 지금? 취소할 수 없지. 뭐 취소돼야만 부당이득 성립되는 거 아니?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성립되죠? 부당이득이 성립되죠? 근데 지금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쟁송년이 지났으니까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반환받을 수 없다. 그죠? 근데 헌법 문제인데 내 헌법 모의고사 문제. 헌법 모의고사 이거 케이스 많이 냈어요. 이번 진도를 모의고사 얼마 전에 헷갈려 헌법. 거기서 낸 문제인데 이 문제. 야, 좋은 문제다. 행정성을 제기하였고 납부한 후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재청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수. 재청 신청과는 관련이 없어요. 재청 신청과 무관하게 이거는 유언 결정 소급표가 미칩니다. 이건 헌법 문제 같아 약간. 그래서 제가 A, B, C, D 사건이라고 하걸라. 헌법 시간에도 행정법에도 하긴 하는데 책에는 다 있어요. 책에는 있는데 유언 결정이 직접적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 유언 제청 가정적에 있는 사건. 세 번째는 유언 제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사건에 적용 그 법이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건. 세 번째는 A, B, C, C에 대한 얘기. 소급표가 미칩니다. 소급표가 미쳐요. 소급표가 미친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행정법이 결합되는 크로스 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헌법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자, 개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 90일의 취소를 제기했다라면 인용될 수가 있다. 인용될 수가 이제 있다. 그렇죠. 그죠? 행정심판을 하여 기각제기 송달받았다. 그렇죠. 재결서 송달 90일 내 취소를 제기했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20조 1항의 단서지. 소송법 20조 1항의 단서, 20조 1항의 단서, 21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단서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 송달 90일 내 취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처분에 재소기한 경과하여 정의 부담금 납부가 확정되었고 유언결정 전에 재산의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담금 징수의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그렇죠. 유언결정 있은 다음에 그죠? 절차를 진행하는 건 금지됩니다. 그래서 뭐 압류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공매를 할 수가 없어. 공매하면 무효지. 기송에 반해서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진행을 못하지. 그 때문에 압류된 거 뭐 한다? 해지한다. 라는 판례도 있죠. 이거는 좀 7급 수험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되겠다 난이도가 그죠. 7급 수험생으로 선법을 배운 수험생들은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글쎄 9급 순수 수험생들은 좀 어렵다 이거는. 중상. 9급 수험생 기준으로 중상. 9급 수험생 기준으로 중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9급 수험생들은 좀 그래. 좀 약간 어렵다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거 좀 약간 어렵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네. 그죠? 불허 형식으로 적용했을 때는 대적 효력이 없죠. 제재 기준이. 그 다음에 항생의약품, 항고생의 처분이다. 네 가지 암기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행정기법은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처분성이 있는 네 가지 혐의에 나오는 네 가지. 이거 또 뭐 있죠? 드밀분교 폐교 조례, 드밀분교 폐교하는 조례. 두 번째 드밀분교 판례 알죠? 드밀분교를 폐교한다 이겠죠. 폐교하는 조례. 그 다음에 약제비고시, 그 다음에 공주대 학칙. 식품 관련된 학과를 통폐합시키는 공주대 학칙. 이 네 가지가 입법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있어서 처분적 법규명령 또는 처분적인 법령 보충 행정규칙 또는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죠.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 임의에서 효력을 갖는 법규적 임의가 없어지게 되면 그렇죠? 근거 없어지면 효력이 상실되죠. 여긴 틀렸네. 상실되지 않는다. X. 상실은 됩니다. 그렇죠? 상실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수자력공사 공급자 관리 지침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 정도는 기출이 많아요. 사실은 3번은 그죠? 개정됐을 때 두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죠. 임의근거 있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임의근거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임의근거 있으면 효력을 유지한다. 두 가지. 그래서 이거 임의근거 없었다는 표현만 잘 찾았으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임의근거 없었다는 표현만 잘 찾았다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뭐 상으로 볼 수도 없고 중으로 볼 수도 없고 하야 그러면 중하. 하하하하
뭐 이거 있어 기출에 많아. 기출에 많기 때문에 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14번이죠.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구체 계획을 위반할 때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행정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처분이 아니다. 그렇겠다. 그렇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라면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거 하자가 중도 명백하면 아니 이거 틀렸네. 이거 아니. 예, 공정력이 없다. 공정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처분이 하자가 중도 명백하면 무효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은 처분과 관련해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다 이게 틀린 문이지. 이게 나오는 게 뭐야 그렇죠? 공법상 계약에서 많이 틀리게 냈죠. 이거는 계약에서 틀리게 많이 냈었고 행정입법 쪽에도 이게 틀리게 내죠. 똑같이 공정력이 없다. 얘네들은 공정력이라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법이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이 법이면 무효만 된다. 공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건 행정주도는 처분성 없고 이건 다 맞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른바 공법상 분쟁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 관할 사항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없죠. 이게 사법상 계약이냐 공공계약이면 사법상 계약이 사법상 계약 저거는 공공계약은 판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다. 이건 민사소송. 공공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다. 이건 난이도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절차죠. 15번 절차 행정 절차 사전 통지 뭐 기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법령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이건 21조 사항의 2호네 2호 그죠? 2호 21조 사항의 2호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쪽에 객관적 증명 내용은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21조 사항의 2호죠. 1호 긴급 2호 이거 3호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지 곤란한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 불필요한 경우 세 가지죠.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현지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 가지죠.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 뜻은 명백히 한계는 의견 청진을 행정할 수 있다. 그렇죠? 당사자가 의견 진술하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 직권 면직에 적용돼요? 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봤죠?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3번이 틀렸다. 직권 면직에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가 적용된다. 이건 뭐가 있어요? 3조 2항에 구어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 관련돼서 처분의 경우 다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두 가지 한해서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라고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이거 암기하라고 맨날 그래요.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머지 경우 이게 나머지다. 이게 뭐죠? A가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불필요하다. 또 하나가 뭐죠?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배제되죠.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절차법이 적용되죠. 사전통 의견 청취해줘야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암기하셔야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하면서 사전통지 거쳐야 되죠. 안 거친 거 이 법이다. 그렇죠. 조심할 건 무효는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취소인데 무효는 아니면 이번 맞아요. 물론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건 난이도가 뭐 이것도 어렵지 않지. 이거 기출 많아. 3번은 중요한 문제고 기출이 많죠. 저거 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거에 대한 기출을 직권 면직 저거 부분 기출이 많아. 그래서 기출 기준으로 난이도 하 기출 기준으로. 그 다음에 16번 아니 뭐 제가 택시 타고 오다가 들은 바로 뒤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직원분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네. 속으로 야 좀 어렵게 나와서 좀 좋다. 왜냐면 우리 입장이 좀 어려워야 되고 그래 공부를 제대로 하지. 하도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응? 행정법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응?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오, 이거 괜찮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내가 판례 두 개가 있다고 조심하라. 사증 발급 거부. 어? 사증 발급 거부 저거 잘못하면 당해. 그냥 일반적인 건 사증 발급 거부가 취소를 구할 일이 없어요. 일반적인 건 취소를 구할 일이 없단 말이지. 취소를 구할 일이 없지. 구할 일이 소익이 없다. 이렇게 이건 있어요. 왜? 이게 유승준 사건이야. 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2조에 소송법 12조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각하했는데 유승준 사건은 이게 출생했기 때문에 유승준 사건 이적 실제 사건에서 취소를 구할 일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 인용까지 했잖아요. 이건 문제 좋다. 이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오히려 이거를 풀러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 판례가 두 개 있다는 거 모르면 이거 큰일 나요. 두 개 있다. 그냥 나오면 내가 맨날 그러려. 야, 소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면 출생 이런 단어가 나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두 가지 사증 발급 거부 판례가 있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수험생들이 약간 혼동할 수 있었겠다. 오히려 이런 게. 그다음에 이거는 또 유명하죠. 기출 있죠. 소방청장 판례가 있고요. 시도 선관위원장 판례가 있죠. 그래서 원고적격 인정. 경우 소방청장 조치요구를 취소할 원고적격 관련해 가지고 인정될 수가 이제 있다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판례가 다 있죠. 소방청장도 인정했죠. 그다음에 시도 선관위원장 판례 있죠. 당사자 원고적격 인정됐습니다. 이건 답이 쉽다. 답이. 일본은 좀 어려운데 답이 쉬운데 이거. 그냥 기출이 많걸랑 최근에 이거. 기출이 많걸랑 사실은. 이게 문제네. 기출이 많아서 답은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상. 1번은 약간 어려운데 2번 답이 쉬워 이게. 기출이 똑같은 표현이 있걸랑 이게 많이 있었걸랑. 그게 좀 그렇다 이게. 그래 그렇게 어렵다 보기 어렵네. 그 다음에 정규의 특별청은 전례가 있더라도 교사로 특별청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있었어? 상근 강도 사건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이제 한 명만 남았을 때 교수 채용해서 딱 한 명만 남았을 때 나머지 다 떨어지고 근데 갑자기 올해 교수 임용 취소합니다. 이러면은 그 경우는 소익이 있고 그 다음에 상근 강도 사건 소익이 있었죠. 다음에 일반 사건은 소익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에 있어 거부 항고성이 된다. 4번은 많이 나왔고 사실은. 근데 1번 때문에 좀 그랬고 2번 정답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게 좀 난이도가 그러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 그래도 중 하나 잡으십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1번은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2번이 답이 확실하걸랑 이게. 근데 중상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 답이 확실할 때는.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알면은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네. 근데 기출 문제 어중간하게 공부한 사람도 있죠. 해독도 대충하고 암기도 대충하고 이런 분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이게 응?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에 좀 난이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출 많이 풀면 쉽고 여러 번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처분성은 있죠. 그 자체는 있는데 이제 소익이 없을 가능성이 많긴 하죠. 의무 위반을 요건해요? 의무 위반을 요건하지는 않죠. 의무 위반을 요건하는 것은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차이점, 행정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차이점,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차이점, 즉시강제의 차이점. 여기는 하명을 전제한다, 여기는 하명을 전제하지 않는다. 여기는 의무 위반을 전제한다, 이건 의무 위반을 전제하지 않는다. 보충성, 이게 1차, 이게 2차. 이게 이제 강제집행과 즉시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근거를 있어야 돼. 매우 침입적이니까. 매우 침입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법률유보가 필요하죠. 법률유보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이건 법률유보가 필요한 것으로 봐야겠죠. 사람한테 행해지는 대인적 강제 수단이다. 강제 건강.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네, 그죠? 예방접종,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위법한 즉시간에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지시 상대로 국가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일 때, 그죠? 이 법일 때 취소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취소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건 어렵지 않고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기억일미um. 그래도 빡생이니까 우리 중상 합시다. 빡센 문제는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좀 힘들어. 뭐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선지로 구성된 건 아닌데 그 빡센 문제라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밖으로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빡센 문제네. 우리 빡센 문제 많아.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 모두 그런 것은 정보공개관리성이 비공개 이의신청하기 뭐 관계없죠. 그렇죠? 이의신청과 관련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앙통 이게 행정심판이야. 따로 행정심판법이 아니다. 그죠? 이게 그 얘기는 이제 특별행정심판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특별행정심판 찾아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그죠? 그 토지수용인에 이의신청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가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니은이 없는 경우네. 남인 불인정에서 법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다. 그죠? 라고 할 때도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예 법에 난민법에 규정돼 있어. 난민법에 규정돼서 이것도 없다. 이 문제 좀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네.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네.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겠지. 이게, 그러네. 그죠?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네. 보니까. 이 문제가. 이게 좀 어렵네. 그죠? 그 다음에 법조민은 행정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관에 이의 신청한 경우. 이건 관계없죠. 뭐죠? 이거는 이의 신청하면 끝난 다음에 제기할 수도 있고 안 끝난 다음에 제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가 이게 좀 어렵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중상 아니면 상이 했다. 빡센 문제죠. 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빡센 문제라서 이게 그죠? 약간 부담감이 있었지 않을까. 부담감이 시험장에서는 이런 게 부담감을 상당히 주죠. 또 빡센 문제라든 이런 거 많이 안 푸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상으로 봐야 돼요. 상. 그래 좋습니다. 자, 상 약간 어려웠어 이게. 약간 어려웠다. 케이스네. 쉬는 시간에 누가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수험생이 이제 헌법 강의하고 있는데 신림동에서 선생님 박스형 문제도 있고 뭐 저 케이스형 문제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러더니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학생이 보여준 문제가 뭐 핸드폰으로 보여주더라고. 핸드폰으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공부 잘하는데 부정지. 자, 1번 부정지입니다. 부정지. 이거는 알지 않을까? 그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지하는 효력이 아니라 정지가 아니라 부정지.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 토지인을 상대로 수용 제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약간 험한데? 수용 제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의제결 항고소송 바로 제기해도 되죠? 이거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임의적 절차. 그러면 수용 제결을 한 토지 수용인가 피고됩니다. 물론 거쳐와도 이게 상관없는데 거쳐와도 수용 제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원칙이고 이의제결은 고유하는 법이 있을 때만 19조 단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수용 제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안 거쳐도 돼요. 거쳐도 되고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렇죠. 지방 토지인을 상대로 수용 제결의 소를 지게 한다. 그렇죠. 보상금 증액, 손실보상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85조인 공익사업이란 토지 취득 및 보상의 법률 85조 2항에 따라 누굴 상대로 그렇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맞나? 건설사 A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 상대 A라는 것은 맞다 이게야. 근데 민사소송이 틀렸네. 형적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형적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적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이제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앞에 맞았고 뒷거는 사업시행 상대로 맞고 D는 민사소송이 틀렸습니다. 갑이 계속 거주하는 건물과 토지인도를 거부할 때 토지인도 이거는 대집행이 안 되지. 비대체적이다.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면 되는 거죠? 대체적 자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비대체적이죠. 토지 인도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형 문제긴 한데 답이 좀 너무 쉽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다른 과목 풀다가 행정법을 마지막에 풀었을 때 시간에 쫓기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 좀 빨리 풀었잖아요. 그럼 시간이 된 분들은 이게 잡아내는데 시간이 안 된 분들은 막 쫓겨가지고 뭐 또 케이스도 많고 푸는 시간도 조심하셔야겠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고려를 안 했네. 그렇잖아요? 푸는 시간이 좀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도 많고 이게 사례형 문제도 몇 번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했구나. 이게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떠나서 이거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했겠네. 진짜 시간 관리 잘못했으면 이거 다 찍는 거야. 시간이 없어가 시험장에서 그냥 찍는 거야. 그럼 엄청 어렵지 뭐. 찍으면 어떻게 맞아요.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난이도가 결정돼. 나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 보니까 이것도 중은 되죠. 중상? 아이씨 이거 헷갈리다. 중상은 되지 않을까. 시간 쫓겼으면 진짜 쫓겼으면 상이 되는 거고. 이거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거 진짜 문제 푸는 훈련 게 많이 해야 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문제 푸는 훈련 제발 좀 해라. 시간 재서 계속 문제 풀어라. 우리 데스캠프도 엄청 하고 12분 내 풀어라, 13분 내 풀어라. 맨날 이런 거 제가 강조했는데 그렇게 훈련이 안 돼 버리면 이건 진짜 이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갑자기 이게 좀 다르다 이거. 가봉 이거 뭐야? 생각해 이거 봐야겠다. 뭐야 이게? 2개월 영업증 사람 가증금 변형 가증금 그죠? 가증금 납부했다.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됐다. 관할 행정법원의 가증금을 구하는 소송 이게 뭐 항고소이지 가증금 가증금 그죠? 가증금 자체는 항고소송 이거는 당소송이라는 민사소송 반환.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빼놓고는 다 민사소송이 부당이득 반환은 부가가치 빼놓고 물론 가증금의 그 자체는 항고소송 근데 반환이 받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가증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죠? 반환이기 때문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간다. 라는 거죠. 뭐 빼고 부가치세 빼고 그 다음에 가증 부가통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 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럼 하자치유 안 되지 이게. 하자치유는 쟁송 제기 전까지. 쟁송을 제기해 버리면 하자치유 안 되는 거예요. 제기 전에만 하자치유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소를 제기했다고 하잖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라는 거지.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나가버렸어, 그죠? 문제 어디 있나?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3번 식품위생법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살았어? 저것도 살아나. 제 컴퓨터 컴맹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보자고 조그만 글씨라도 여러분 문제집 있죠? 아마 이 문제 있죠? 6개월 이내 기간은 영업의 전부 일부를 정지하는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부위원 총일령이 임하고 있는 경우 총일령이 정하게 되는 행정은 재판경이 되지 못한다. 제재 기준이죠, 그렇죠? 제재 기준 관련돼 가지고 시행령인 대통령은 법규명령. 제가 강의 때 엄청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며칠 전에도 제가 솔직히 행정입법 했걸랑. 그래서 이게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냐 이걸 왜 구별하느냐 제재 기준이 이게 행정명령 그 취지를 낼 거다 내가 진짜 강조 엄청 했습니다. 진짜 며칠 전에 기본 강의할 때 진짜 이거 좀 제대로 해라. 이거 법규명 행정명령이냐 이것만 공부하지 마라 제발 좀. 이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재판규범 재판규범이 되느냐 즉 이거 재판하겠냐 안 하느냐. 또 하나는 명령규칙이나 헌법소원에 대상이 되느냐 혼소의 대상이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명령규칙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심사 뭐가 이거냐 왜 구별하느냐부터 알아야 돼. 우리들은 맨날 뭐 법규명 행정 맨날 이것만 외우고 자빠졌어.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왜 대법원이 이걸 법규명령, 행정명령이라고 구분하느냐. 이게 적규명령이면 재판규명이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위법여부를 심리하는데 행정명령이면 이거 가지고 심리를 안 해요.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이거면 되는데 이거면 안 돼. 그래서 법규명령, 행정명령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 그게 나온 거야. 이게 재판규명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 총리령이라고 했으니까 총리령이다. 응? 총리령이니까 뭐예요? 시행규칙이란 말이죠. 대통령은 시행령이어서 제재 기준이 시행령 규정등의 법규명령. 그렇지 않은 거는 행정규칙. 그러면 재판이 되지 못하지. 응? 못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청소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경 가정 부가치원의 취소송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이거는 뭐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죠. 그래서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가 동일성이 있으면은 추가 변경이 되고 동일성이 없으면 추가 변경이 안 되는데 이 동일성이 딱 없네. 딱 봐도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사유랑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게 사유가 같겠어요? 안 같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따 X. 그래서 이게 옳은 걸 찾아라죠. 그래서 이거 민사소송 때문에 틀렸고 이건 하자취 안 돼 소가 제기됐으니까 이게 재판금이 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지 동일성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정답이 3번. 이거는 좀 난이도가 뭐 사람마다 틀려. 아 진짜 사람마다 틀려. 그래 지금 한 뭐 이것도 한 중상. 이게 중이 그게 더 많네. 그러니까 하 문제가 반 정도 된다면 중 이상 문제가 반 가까이 되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좀 이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 보면은 일단은 그렇죠? 케이스 문제가 지금 5번도 케이스 5번이 이제 좀 어렵고 5번 자, 어려운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5번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번 그 다음 8번도 약간 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양벌 규정 그 3, 4 그 다음에 9번은 쉽고 10번도 쉽고 11번은 그래도 케이스기도 하고 하니까 처리도 약간 어려워. 3번은 좀 쉬운데 11번에 3번은 정답은 쉬운데 1번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여러분한테는 좀 어렵지. 9급 수험생들한테는 난이도가 있었고 7급은 괜찮아요. 13번은 쉽고 14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15번이 쉽고 16번이 답은 쉽다 이거. 16번 17번은 박스 문제니까 중하 뭐 중은 되지 않을까? 17번 약간 박스 문제가 있으니까 18번도 박스 문제고 이건 어쨌건 어렵다 그렇죠? 좀 어렵지. 그 다음에 19, 20 일단은 문제 부담이 많겠네. 시간 부담.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부담에 이제 걸리고 또 케이스 이런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 면에서 수험생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 말이구나. 내가 올 때 택시에서 직원들한테 전화 좀 해보니까 좀 약간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7급 헌법 수험생인데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듣고 왔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양이라든지 케이스 형태하면 시험장에서의 느끼는 체감도는 약간 어렵다라고 봐야겠네요. 어렵고 이 5문제 19, 20분도 만만치 않고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면 19분은 약간 쉽다고 봐야 되는데 20분은 약간 어렵겠네요. 이게 20분이 좀 더.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7개면은 약간 난이도가 있네. 그래서 한 벌써 두세 개는 다, 3개는 다 틀렸겠다. 서너 개는 다. 잘한 애들도. 합격생들도 한 서너 개는 틀렸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하나, 2개 틀려야 되는데 이거는 한 3개는 틀려도 되겠다. 4개까지도. 근데 물론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시간을 많이 아끼지 못했다라면 막 대여섯 개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서 좀 시간을 남겼으면 한 서너 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시간 확보가 됐느냐. 그래서 자 이건 뭐 사후 약반문이긴 한데 우리 좀 케이스 문제 좀 풀어야 되고 좀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 좀 풉시다. 모의고사 이거 뭐 맨날 요구하더라고 어렵게 낸다고 나한테. 무서워서 못 내겠어. 케이스 문제 제가 엄청 많아요. 만들어 놓은 문제가. 근데 뭐 주면은 애들이 어렵다고 난리야. 그것도 그 모의고사 지금 내면 뭐 어렵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힘들어. 저도 힘들고. 그럼 또 욕도 많이 하고 말이야. 어렵게 낸다.
뭐 책 팔으려고 어렵게 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수험생도 있으니까 그 냈다가 요거 보니까 뭐 좀 약간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아이 안 해. 뭐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오늘 헌법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발 강사들한테 마음대로 문제 내게 좀 해주세요. 좀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안 사면 되잖아. 자기가 문제가 어려우면. 근데 왜 사놓고 막 욕을 하고 그래. 지가 문제를 못 풀고 말이야.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장에서 멘붕해 버리지. 이런 거 나오면 지들은. 그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왜 남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남한테 영향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고 모르면 입을 닥쳐라 제발. 내가 맨날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입을 닥치는 게 좋은 거지. 자기가 뭐 이거 막 빌고 평가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선생들이 문제 내고 문제 어렵게 내고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주세요. 제발 좀. 이게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에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버리면. 그런데 이거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 좀 내게끔 해주세요. 제발 좀. 뭐라고 좀 하지 말고 좀. 자기한테 힘들더라도 자기 입장이 힘든 거지. 남의 입장까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나? 항상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발 기출문제 좀 암기 좀 정확히 하고 기출문제 많이 풀고 암기 좀 하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시간 지키는. 시간 내 문제 푸는 빨리 답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 너무 뭐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해요. 기본서만 뒤지게 보고 기출 한 서너 번 보고 이러면 안 돼. 기출 한 10번은 봐야 되고 최소한 그다음에 암기 좀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제발 좀 자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되걸랑. 노랑개는 합의가 안 돼. 이런 게 대해서 하면 욕을 해요. 인터넷 작업인지 뭔지 모르지만 계속 욕을 하더라고. 나한테도 막 문제 어렵게 낸다. 그래서 책을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하시고 어렵게 내서 만약에 7대 3이야 항상 내가 이제 쉽게 나온다. 6월달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쉽게 나온다. 7. 어렵게 난 3. 누구도 모른다. 정확한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에? 쉽게 나오면 선생님 요구해. 나 같은 사람한테. 아이씨 문제 쉽게 나왔는데 왜 학랑이는 어렵게 문제 내고 말이야. 아이 나쁜 놈 막 이런 거 엄청 욕하걸라.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문제를 내.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치? 어려울 가능성이 3이 있다면 우리 어렵게 공부합시다. 그냥. 다 집어치고 열심히 문제 풀고 그러면 되잖아. 단순하게 살면. 근데 뭐 어렵게 뭐 어렵게 내면 어렵게 냈다 뭐라고 쉽게 내면 쉽게 냈다 뭐라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누구도 몰라요. 6월달이든 10월달이든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느냐 나도 몰라요. 어렵게 나도 몰라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안 다친다.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문제 자주 풀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때 진짜 진가를 발휘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렵게 나오면 자꾸 웃어. 기분 좋대. 약간 이제 어렵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스타일이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쉬워지지 쉽게 준비하면 다쳐요. 응? 우리 카페에서 누가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댓글도 달아줬는데 그 수험생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시험장에 느꼈구나.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를 좀 푸시고 기출 좀 많이 푸세요. 암기 좀 하시고 뭐 3회독 4회독 하지 말고 10회독 하고 암기를 전국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훈련 문제 푸는 훈련 시간제에서 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 긴장 상태에서. 제가 일요일마다 이게 시험 보골랑 여기서 일요일마다 시험 봐요. 제가 이제까지 계속 봤다고. 이게 훈련인데 이거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막 100점짜리 딱 2명 나머지는 막 95점도 없어 90점도 없어 85점도 없어 손들어 봐라. 그럼 100점 2명 딱 손들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95 없어 95 80에서 나와. 그 왜 그러냐. 이 어려운 문제 잠깐 안 풀다 보니까 쫄아 애들이. 쫄지 맙시다. 별것도 없어 이거.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걸 모아놓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쫄아. 일단은 문제 양에 압도되겠다. 케이스에 압도되고 왜 이렇게 개수가 많지? 빡센 문제도 많고 이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럼 실수를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훈련이 된 분들은 괜찮은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게 문제 난이도를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한 3개, 4개 정도면 그래도 시험장에 커버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물론 잘하는 애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문제 깔끔하네. 잘 냈네. 문제 상당히 잘 낸 거예요. 깔끔하게 낸 거예요. 문제를 내신 양반들이 문제 잘 냈어. 이거는 진짜 문제 잘 낸 문제들입니다. 다들 하나씩 내가 보니까 문제 상당히 잘 냈고 크게 이견도 많지 않을 정도 잘 냈어. 문제 이렇게 케이스도 아주 잘 냈네. 문제 낸 사람이 이번 잘 냈는데 드디어 칭찬받을 교수들이 들어갔네. 제가 맨날 이렇게 문제 보고 욕하고 이러는데 이걸 문제냐고 막 하는데 문제 이번 잘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공부 좀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쫄지는 마시고 모의고사 좀 훈련 좀 잘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즐겁게 하세요. 오늘은 뭐죠? 맥주 한 잔도 하시고 뭐 끝난 일은 어떻게 해? 즐겁게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다시 시험장 갈 수도 없잖아요. 좀 마음 오늘만이라도 좀 편하게 사시고 내일부터 이제 다시 저 신발끈 조매고 열심히 하면은 6월 달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특히 뭐 10월 달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 대비해서 자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 최신 판례 강의합니다. 책이 좀 늦게 나왔는데 내일 최신 판례도 강의해주고 하여간 하니까 그것도 꼭 듣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는 많이 안 냈네 의외로. 응? 최신 판례는 별로 없어 이게. 최신 판례라고 할 만한 거 없어. 그치? 할 만한 건 없는데 다 기존 판례네. 그래서 최신 판례는 없었어 이게. 없었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수험 공부에 수고하셨고 오늘이라도 좀 편히 쉬고 내일부터 화이팅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